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이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이야기 드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상당히 방대한 자료를 요 영상 하나에 압축해서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되게 그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게 영상이 계속 1시간짜리 넘어가게 돼가지고 이 1시간도 좀 부족한데 어, 좀 그런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계속해서 지금 영상을 줄이고 있는데 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영상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그 22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 좀 제가 함축적인 이야기들 좀 담아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릴 내용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에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 분석으로 먼저 들어가면은 이 헬릭 스미스가 뭐 하고 있는 기업인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간단한 좀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단백질, 항체, 유전자, 세포 바이오 개발 전문 기업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요번에 좀 헬릭 스미스가 관심 받고 있는 이유는 얘네가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네가 지금 요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요번 임상 3상에 대한 부분은 VM202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M202가 뭐냐 좀 살펴보면은 심장 질환, 뭐 당뇨병에 대한 부분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에 대한 신경계 치료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높은 기술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요거 좀 살펴보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 홍보 투자 들어가면 IR 자료가 있는데, 지난 2019년도 7월 22일 날에 신한에서 IR 자료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서 간단하게 좀 그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VM202 임상에 대한 부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게 이 당뇨병에 대한 신경병증하고 마약성 진통제 감소,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피부가 괴사하는 부분, 이것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에 높은 좋은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당뇨병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피부가 계속 뭐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이제 아픔들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거는 진통제를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야, 너 아파도 그냥 참아라. 진통제 줄게. 그래서 진통제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진통제를 먹게 되면은 그 고통이 감소를 하겠죠. 고통이 감소를 하는데 이 진통제 같은 경우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후에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통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 VM202 같은 경우는 이 문제점을 커버할 수 있는 기술.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건 뭐 알약이라던가 바른 약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 VM202 같은 경우는 주사예요. 그래서 주사 한 방 놓게 되면은 실제로 고통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그것보다 계속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게 유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어, 투자자들이 많이 좋게 보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진통제 제품들이 어 먹으면 다시 한번 고통이 올라오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약을 매일같이 지속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 약물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은 과다 복용해서 이제 중독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 계속 먹게 되면 내성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데 실제로 약물이 그 진통제에서 이제 마약성 진통제도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걸 많이 먹게 되면은 약물 중독자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내성이 생기는 사람들, 실제로 약을 먹어도 고통이 감소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제 약물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즉, 이 당뇨병에 걸려서 합병증이 왔는데 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결국엔 버틸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지금 이 VM202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처방을 받으니까 이게 지속이 되는 부분은 물론이고 이제 약물 중독에 대한 부분 수치도 감소를 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시장에 판매가 된다면은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 미국인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괴사하는 부분인데 이거 주사를 놓고 뭐 피부가 재생이 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일단 이런 것들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게 그렇게 가치가 기술력도 좋은데 또 하나 또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현재 시중에서 처방받고 있는 건 진통제예요. 그래서 이걸 낫게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고통을 감소시키는 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화이자의 리리카와 뉴로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시장에 80% 90% 가까이 지금 현재 처방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얘네가 약물이라는 점 그래서 먹어도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방을 받아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약물이라고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약물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없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약물에 대해서 머리가 빠진다,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가 빠진다거나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피부에 알러지가 올라온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변비가 걸린다던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 얘네도 역시 부작용을 빼먹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우리가 헬릭스미스가 나오고 있는 제품은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상당히 감소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로 판매가 되면은 지금 리니카와 류로틀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이 90%가 되는데 이것보다 더 기술력이 좋으니까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한 방만 맞으면은 완치가 되는 수준까지 돼버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단가도 제품 가격도 상당히 높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헬릭스미스에 대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매출 이번이 이제 임상 3상이 진행이 돼서 마무리가 되고 실제로 판매가 되게 된다면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제 팔리게 되느냐, 이제 이게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임상 3상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일정을 보면은 9월 2일에서 6일까지 데이터베이스 락이 걸립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임상 3상을 진행했던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게 이제 2월 6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9월 6일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 3상에 대한 진행은 2월 6일 날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드는 게 이제 9월 23일에서 27일 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상 3상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이날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투자자들은 성공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들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의 파일로, 하나의 자료로 만드는 게 이제 11월 8일, 18일에서 22일 날짜. 그래서 이거를 이제 FDA에다가 제출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제출을 해가지고 쭉 해서 이제 12월 달 넘어가서 뭐 이제 이거를 이제 제출을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 알려야겠죠. 이제 학회에다가 알려야 되는데 보통 뭐 이제 이런 학회가 큰 학회는 1년에 한 번 열리게 돼 있단 돼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쭉 진행을 하고 하면은 올해는 좀 힘들고 뭐 내년에 학회에서 발표를 해서 막 쭉쭉쭉 진행을 할 거다. 그래서 임상 FDA 제출하고 하면은 결국에는
21년도쯤에 매출이 아마 나오게 될 테고, 그 전에는 이제 이게 완료 단계에 넘어가게 되는 수순을 밟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트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 그 결국에는 지금 현재 보기 쉽게 월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데이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임상 3상이 잘 나오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 기대감에 대해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쭉 다시 한번 더 조정을 받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한 2021년도쯤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시장 규모 그리고 매출액에 따라서 적정 주가를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기대는 요번에 임상 3상에 대한 성공, 그리고 실제로 시판 허가까지 이제 대한 확신,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 수급들이 들어올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이 헬릭 스미스 이제 기본적 분석에 대한 부분 여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10분에 끊으려고 했는데 이제 또 영상이 10분이 넘어갑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 짧게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는 제가 이 얘기 드렸듯이 여기 과거 이제 MSCI 지수 편입될 때부터 관심 있게 보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지수 편입되고 나서 결국에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기왕이면 다운치마 더 좋은 가격에 사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전에 지지받던 가격들 여기 18만 6천 원대에서, 그래서 여기가 지지받기 시작했을 때, 내려왔을 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올라오다가 제약주들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맞으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쭉쭉 떨어지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좀 많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유상증자 그리고 무상증자, 이 유무상증자를 두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주가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자, 유무상증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헬릭 스미스에서 유무상증자를 진행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지금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쭉 진행을 합니다. 보면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자, 이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 요번에 임상 3상에 대한 투자 진행 자금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상 원래 보통 임상 2상까지는 보통 제약회사들이 많이 하는데 3상을 못 하는 이유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헬릭 스미스는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네가 유상증자를 받게 되면 얼마의 주식을 주느냐 보니까 13만 6천 원에 주식을 주겠다. 즉 요번에 유상증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전부 단가가 13만 6천 원이라는 거겠죠. 근데 지금 주주 배정이니까 아무래도 주식수를 갖고 있던 사람들, 높은 가격에 샀던 사람들은 훨씬 더 희석을 시킬 수 있을 거고, 더 낮은 가격에 샀던 사람들은 뭐 그냥 물량 더 태우기가 되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근데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할 때. 쭉 내려보면은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무상증자 증자 발행수를 보니까 1주당 0.25배, 즉 지금 현재 주식수가 원래 10만, 100만, 1700만 주였는데 400만 주가 더 들어와가지고 한 2100만 주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25배가 주식이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얘네가 단가 받았던 유상증자 13만 6천 원에 0.25배의 주식을 희석해야 되니까 결국에 얘네가 단가가 한 10만 원대로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가격대를 그어보면 어느 가격대가 되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 그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유상증자 받았던 가격이 13만 6천 원이고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받고 내려오면은 가격대가 10만 8,8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차트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보면은 지금 제가 요거는 보기 쉽게 설정해 놓은 건데, 수정 주가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유상증자를 받게 되고 무상증자를 받게 되면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수정 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상증자 진행했던 시점 가격대까지 18만 8천 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유상증자를 받았던 사람들이 쭉 주가가 떨어져도 이 가격대에서는 이미 그 유상증자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 떨어지면 뭐예요? 내가 유상증자보다 그냥 시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힘들게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신청해서 받았는데 주식시장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속상하겠죠. 기존에 유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웬만하면은 유상증자 받은 단가에 무상증자 들어온 단가에서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대를 깨버리면은 그 유증받았던 가격 투자들은 전부 다 손실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지 구간, 특히나 유상증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력인 경우에는 주가 관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헬릭스미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가격대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번에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향후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 보고 접근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상증자 신주 발행이 됐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된 시점이고 물량을 받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량이 차익 물량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락이 걸린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9월 말에 실질적으로 그 임상에 대한 성공 실패 여부가 나눠지기 때문에 9월 말 이전에 어, 미리 선반영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아니면 기존에 이 헬릭스 미디어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